2018년 5월 23일 아침 6시 반 무렵 시즈오카시의 한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인물은 경찰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이며 왜 남동생을 죽인 것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가와이 도모히로. 시즈오카현 출신인 그는 형사인 아버지와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겐 마사카즈라는 남동생도 있었는데요. 아무 문제없이 성장한 토모히로는 성인이 되자 도쿄로 상경, 도쿄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점장 일을 했으며 이내 한 여성과 만나 결혼, 두 사람 사이에선 아이도 태어났죠.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영 순탄치 못했던 모양인지 이혼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혼 경력은 있었지만 토모히로는 어릴 적부터 가족을 소중히 했고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주변의 평판도 좋은 인물이었죠. 한편 훗날 피해자가 되는 토모히로의 남동생 마사카즈는 어릴 적부터 무척 명석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 대학인 교토 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로 상경, 전자제품 관련 대기업에서 인사부장까지 승진한다든지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 등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죠. 한편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부모님은 1980년대 후반에 시즈오카시 스르가쿠 야하타 지역으로 이사, 이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집은 꽤 작은 편이었지만 은퇴한 부부가 생활하기엔 적당한 크기였죠. 이후 2003년 무렵 아버지가 타계한 후 이 집은 어머니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판도 무척 좋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맨션 관리조합에서 첫 여성 조합장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2년 무렵 남동생이 일하던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 행해졌고 이에 따라 인사부장이었던 남동생 마사카즈는 자기 손으로 부하나 동료를 그만두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복되는 해고에 책임감을 느꼈던 모양인지 결국 부하나 동료들을 권고사직시킴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그의 인생은 크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무직이 된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이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도쿄에서 직장도 가정도 잃은 남동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사는 시즈오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당시 남동생이 고향에 내려간 것은 50대의 나이였을 무렵이었고 그는 고향에서 두세 개 정도의 회사에서 일했지만 하나같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 자존심이 강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고용주 측에선 이런 화려한 경력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귀향 이후 재취업에도 실패를 겪은 남동생은 결국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알코올 중독은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인지 70대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술을 사오라고 명령하곤 했고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차남 문제로 고민이 많다, 죽어버리고 싶다 라며 둘째 아들에 대한 불만과 걱정을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불행한 상황이지만 삶에 있어 불행은 연속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남동생의 실패와 알코올 중독에 이어 이번엔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 더해 이번엔 다시금 남동생에게 비극이 닥칩니다. 당시 그는 얼굴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술을 마시던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러던 그는 어느 날 평소처럼 술에 잔뜩 취해 걷던 도중 어딘가에 격하게 몸을 부딪혀 척추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휠체어에 탄 알코올 중독 남동생,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 이런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형인 토모히로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슈퍼마켓 점장 일을 그만두고 고향인 시즈오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이 집은 작은 편이라 3명이 생활하긴 힘들었고 토모히로는 근처에 작고 싼 집을 빌려 매일같이 어머니와 남동생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이면 자전거를 타고 친가로 이동한 후 아침 식사 준비, 청소, 세탁, 장보기부터 점심과 저녁 준비 등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당시 인근 점포의 점원에 따르면 토모히로는 남동생을 위해 대량으로 기저귀를 구매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하거나 남동생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형인 토모히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죠. 한 번도 엄마나 동생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로 고개를 숙일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듯 헌신적으로 어머니와 남동생을 돌보던 그에게도 사실 한 가지 작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저녁을 만들어준 후 이들이 잠에 들면 작은 단골 술집에서 간단한 요리와 맥주를 즐기곤 했습니다. 당시 그는 간병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도 가게 사장에게 남동생은 의사 권고로 술을 못 마시지만 언젠가 마실 수 있게 되면 같이 올 테니까 그땐 잘 부탁해요. 간병 때문에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매일 아침 두 사람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기에 간단하게 마신 뒤 곧장 돌아가곤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그의 삶에 다시금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젠가부터 남동생의 정신 상태가 더 이상해진 것이죠. 당시 남동생은 걸핏하면 화를 내고 심지어 어머니를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비록 온화한 성격이었던 토모히로였지만 남동생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그는 남동생을 제지하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8년 5월 22일 이날 같은 층에 살던 한 주민이 이들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주민은 선물용 과자를 형인 토모히로에게 건넸고 그는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주민에 따르면 이때만 해도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상태가 더 이상해진 남동생은 당시 시점으로 84살이었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순간 이를 목격한 토모히로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손에 수건을 감은 뒤 남동생의 목에 감고 힘껏 졸랐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이내 축 늘어져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후 다음 날인 5월 23일 아침 6시 반 토모히로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라며 자수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대로 남동생인 카와이 마사카즈 씨가 이불 위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 형인 토모히로를 체포 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인 토모히로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돌발적으로 저질렀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그의 재판이 열렸고 검찰 측은 남동생의 말에 화가 나 목숨을 빼앗았으며 강한 살해 의지를 가진 악질적인 범행이다 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남동생과 어머니의 간병으로 지쳐있는 상태였다. 강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갱생 환경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 라며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판장은 휠체어를 타 저항하기 힘든 남동생을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어머니와 남동생의 간병을 지속적으로 혼자 도맡아 했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음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라는 판결문과 함께 2018년 10월 26일 최종적으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토모히로는 항소 없이 형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사건 이후 어머니는 고령자 시설에 입소했으며 토모히로는 현재 출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긴 간병 생활 끝에 홧김에 동생을 살해한 형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문득 떠오르는 한편 이런 사건이 정말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